으로 우리 시에서의 귀촉도, 두견새, 소쩍새, 불려기, 자규라고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한스러운 새야. 한의 정서를 대표하는 새예요. 이렇게 제목이 귀촉도라고? 이거 슬픈 얘기네. 귀촉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사별한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겁니다. 사별한님에 대한 그리움, 내 마음 대신에 귀촉도가 울어주는 것 같아. 어떻게 울까? 서글프게 울겠지. 또 어떻게 울까? 피토하듯이 울겠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정리된 부분을 먼저 봐야 되고요. 왼쪽 여기 보죠. 주제, 사별한님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냄새가 나나? 나 귀촉도와 시를 쓰게 된 계기, 동기가 같은 거. 그럼 누가 죽어서 슬픈 거 찾으면 돼. 단순히 헤어져서 슬픈 거 말고 죽어서 슬픈 거 찾으면 돼. 3원보예요. 7호조 음수일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어디가 있어?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시온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3원보지. 글자 수로 따지면 7, 5, 7, 5, 7, 5. 그래서 7호조의 3원보. 그렇게 떨어지는 얘기인 겁니다. 7호조의 3원보 하면은 역시 누구야? 김소월이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7호.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7호. 이렇게. 7호조 3원보면 역시 김소월인데 이렇게. 위씨와 운율이 가장 유사한 것 찾으세요 하면 김소월 씨 찾으시면 됩니다. 설화와 접목시켜서 한의 정서를 노래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얘 미리 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보는 거고, 밑줄 사별한님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한. 먼저 님이 가신 죽음의 길을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죠. 중국 본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중국에서도 끄트머리에 이게 미친 땅이 하나 있어. 절벽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삼국시대에 위초고 유비 살고 있었던 총나라가 여기야.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사천성. 사천짜장 있잖아요. 매운 음식 유명한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대로 여기면 그냥 세상 끝이야. 그냥 걔네들 정서상 느낌이 그거야. 이렇게. 게다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소멸되는 공간인 거야.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 그래서 서촉 산만리. 그러면 저승인 거야.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지. 파촉 산만리. 여기 총나라 가는 산만리.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결국에는 뭐라고? 이거 그냥 저승이야, 저승.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며 명부, 저승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죽음의 세계로 가는 님에게 화자는 그거 알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죽으면 신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강철로 된 이빨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사으로 돈 넣어줘야 돼. 이렇게 강 건너가기. 아, 살아있을 때 자신의 머리털을 베어 메투리, 신발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신발 만들어 줄 걸. 살아있을 때 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안타까움. 자신의 머리털을 인양 한 번에 마구 베어내겠다라는 표현은 님에 대한 정절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며 님을 그리워하고
피 맺힌 울음을 토해는 귀촉도의 울음소리는 님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귀촉도는 서글퍼 슬퍼요 이야기. 위로 올라와서 살펴보자. 쓸 거는 진짜 별로 없어. 눈물 아롱아롱 의태여. 눈물을 아롱아롱 괄호 열고 흘리며 피리를 불고 저승으로 가신 님이 밟으신 길은 어디로 가는 길? 저승 가는 길은 진달래 꽃비가 오는 서역 산만리. 님이 밟은 길은 서역 산만리. 님이 밟은 길은 저승 가는 길. 그냥 멀리 여행 떠났을 수도 있죠. 아니야, 죽은 거 확실해. 흰 옷깃. 이거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거든요. 하얀색 옷. 흰 옷깃을 여미우며 가신님의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저승 가는 길. 님은 지금 죽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님과의 사별. 사별임을 알려줄 수 있는 구절 찾으세요.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흰 옷깃. 여기까지 해야 돼. 님이 죽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밑으로 내려주자. 신이라도 삼아줄 걸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 슬픈 사연이 오로리 아로 새겨진 육날 메뚜리 여인의 머리털로 만들어진 신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 즉 신이나 삼아줄 걸, 좀 더 잘할 걸,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못해서 후회. 육날 메뚜리 은장도 여성 화자임을 알게 해주고요. 은장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으로 만든 장도, 호신 및 놀이개의 용도. 누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면 찔러 죽이던 내가 자결을 하던 그때 쓰는 칼이 은장도인 거거든. 그러니까 절개, 지조를 상징하는 거죠. 당신밖에 없다라는 나의 마음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질없는 이 머리털. 내 머리털 왜 부질없어? 너네 머리 왜 기르고 머리에 영양분 주고 파마하고 미용실 가서 멋있게 깎아 잘라주세요 하던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 근데 내가 잘 보이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질없어. 쓸모없지. 왜? 내가 이젠 당신 말고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 이 머리털로 엮어드릴 걸 역시 후회. 나의 미모와 아름다움은 당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후회, 회한. 무슨 뜻이야? 한이 될 만큼 후회.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수의 목이 젖은 새. 왠지 젖어서 우는 것 같은 새소리가 들려. 차마 아니 솟는 가락에 눈이 넘겨서 제 피에 취한 새, 피를 토하면서 우는 새. 그 새가 누구? 귀촉도. 귀촉도가 웁니다. 사실 누가 울고 있는 거지? 내가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귀촉도는 뭐라고? 감정이입 하시면 되지. 울어요. 청각적 심상. 그러면 앞에 봤더니 어때? 이 1년은 시각이야. 그리고 여기도 청각이 좀 있네. 청각 있죠. 흰옷깃, 시각. 하얗다, 색채 이미지. 색채요.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심상과 귀촉도의 울음소리로 대표되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이렇게.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아 느낌표 꽝 님을 부르고 있죠. 절박한 절절한 어조. 홀로 표준어 아니죠? 시적 허용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 님은 혼자 갔지. 나 빼놓고. 그러면 나도 혼자 남아있는 거거든.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우리 운명의 길이 갈라졌군요. 아,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건가 봐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1년에서 님이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님이 죽었단 얘기죠. 신발이라도 만들어줄 걸 왜 못했을까? 탄식. 목에 피를 토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한없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시의 흐름에 따라서 정서의 변화는요. 그냥 정서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쌤에 따라서는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뭐 그냥 그런 얘기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님 말고. 귀촉도의 설화 속의 이미지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귀촉도 설화 이거고 그냥 멍청한 놈이 왕이 되면 나라 말아먹는 거구나 그 정도. 그 다음 삼위인곡에 있었던 건 됐고요. 옆에 있던 거 김소월의 접동새 요거는 확인할게요. 김소월의 접동새도 설화를 중심으로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시고요. 누나가 있어. 밑에 동생들이 한 9쯤 있지. 엄마가 죽고 없어. 아빠랑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동생들 다 보살피고 있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새장가를 들었지. 그냥 뭐 그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엄청 좋은 집에 시집가기로 돼 있었어. 그랬더니 새엄마가 질투를 해가지고 큰 누나를 죽여. 그랬는데 동생들 걱정에 저 세상을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새가 돼서 접동새가 돼서 맨날 동생들 보면서 내가 니들 걱정돼서 세상 떠나지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죄가 밝혀져서 계모도 죽어. 근데 계모 이 못된 년은 까마귀로 태어나는 거지. 근데 까마귀로 태어나고 접동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꾸 접동새 큰 누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이 접동새는 어떻게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만 집에 와서 우는 거야. 설화가 그거야. 그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가 너는 뭐니? 접동새예요. 혈육의 정을 나타낸 시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세우는 소리 의성어 접동 아우레비 접동 얘도 삼음보.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당에 와서 옵니다. 사실은 강이랑 가람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가람이 강이야. 우리말이야. 진두 강가에 살던 누나는 이러면 되지. 근데 왜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야 삼음보 예쁘게 떨어지거든. 운율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한 단어야.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지금부터 설화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 강가에서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마치 남이 옛날 얘기해 두듯이 담담한 어조. 지금부터의 화자는 동생 중에 하나야. 누나가 걱정돼서 떠나지 못하는 동생 중에 하나야. 접동새를 보고 누나라고 불러볼까? 오 영탄법 불설워 서러워 예 방언이야.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접동새는 죽은 누나의 분신.
아홉이나 되던 오래비 동생들을 오라비 동생.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라비 동생을 아우 이러면 또 운율 맞추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오랩 동생을 얘도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야. 운율 맞추려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가람, 오랩 동생, 오랩 동생, 가람, 운율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입니다.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여기에 시각적인 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시는 어때? 청각적 심상이 지배적인 시야. 청각적 심상이 지배적이야. 됐을까요? 네. 그리고 오랩 동생, 오라비 동생. 근데 왠지 오랩 동생, 오랩 동생, 오랩 동생 엄청 입에 잘 붙지 않아? 그런 걸 화름조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냥 접동세만 메인이면 화름조 현상. 접동세면 엄청 중요하고 빨간색이었을 텐데, 네, 그냥 보기에 있으니까 요 정도만 적어놓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 다시 풀어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됐어. 역시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요런 형태로 생겨져 있는 문제는 엄청 기초 문제거든요. 그래서 살랑살랑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24 수능에 출제됐었던 시예요. 혼자 가는 먼지. 그냥 필기하지 마시라고 필기 다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을까? 산문시예요. 근데 요즘은 또 산문시라는 말도 자주 안 쓰는 것 같아. 크게 봤을 때 자유시. 그러면 내재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율 형성 요소 뭔지 찾으려고 애쓰셔야 될 거다. 비유적이고 독백적이고 고백적이에요. 우리 앞에 시 방금 2개 배웠는데 독백체 있었어? 독백체? 딱히 없었어. 정석가도 그렇고 귀촉도도 그렇고 둘 다 따지면 대화체야.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아니야. 독백체 아니야. 기억해야 돼. 근데 얘는 독백체야. 가나와 달리 다는 독백적 어조를 띠고 있다. 그런 게 시험 문제인 거지. 그리움의 독백적 어조예요. 주제. 사랑의 기억에서 오는 고통과 위안.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아, 내가 주체, 화자고 당신이 청자군요. 계절감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대요.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로 운율 형성하고요. 말줄임표, 쉼표를 사용합니다. 뭐처럼?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내면을 제시하고요. 맥락에 맞지 않은 표현이 있대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 됐어. 뭐뭐의 반복 운율. 그냥 이거는 완전 멘트잖아. 멘트. 위로 올라옵시다. 혼자 가는 먼지. 당신 점점점점점점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표현. 당신 이 시의 대상이기도 하고 청자이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 시를 대화체라고 했지.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죠. 해요체, 존댓말, 경어체. 해요체를 쓰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거 독백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워야 돼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의성어. 한때 저교로움, 적막하고 고요한 울음이 있었을 때 불러봅니다. 킥킥거려요. 울음이 있습니다. 청각적 심사. 울음이 있어요. 청각적 심사. 울음이 있었던 한때 쉼표를 통해서 시의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어디가 있어?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너무나 슬픈 인생의 진리. 슬픔과 괴로움이 끝나면 기쁨이 올 것 같지. 다시 슬픔과 괴로움이 옵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인생에 최악은 없어. 최악은 없어. 내 인생 최악이야. 다 포기하고 있지. 더 나빠질 거야. 인생에 최악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삶은 아둥바둥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나락으로 갈 거니까. 죽으면 끝일 것 같지? 아니야. 죽으면 더 지옥이 산 사람들한테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둥바둥 돼야 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잔소리 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술 마시고. 아닙니다. 저 맨정신입니다. 지금.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열어. 인생은 사랑과 슬픔이 반복이지. 이만큼 살아오매 상처에 기대서 살아오면서 상처를 엄청 받았지. 그래서 나 킥킥 대고 웃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인생은 슬픔과 사랑은 끝없이 반복되는 거야. 사랑이야 그렇다 쳐도 슬픔이 자꾸 반복이 되고 끝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슬픔이 끝나지 않는다고?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인 거지. 키키 의성어.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아까 밑에 표현법에 뭐 있었지? 계절감 드러내는 소재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풍, 은행,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근데 단풍, 은행이에요. 새로 피어나는 거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떨어질 일만 남았지. 하감적 이미지.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어머, 이제 약간 좀 정신 사이코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하강, 소멸. 이거 부정적인 거. 흙의 풀로,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그러면서 웃고 있어. 왜 웃는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지.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인생은 사랑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저를 부비고 상처받은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도 오고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당신을 떠올리면 달, 별이 떠오릅니다.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그대를 떠올리면 달과 별이 떠오르기도 하고 달과 별을 보면 당신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은 둘 다 해석이 얘 보고 얘가 떠올라 이거 보고 저거가 떠올라 둘 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선 달과 별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 이 달과 별은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정도가 되겠군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어서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마음의 무덤이라고 뭔가 슬픔, 그 슬픔을 벌초하러 슬픔을 지우려 이것이. 진설, 제사 음식도 없이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렇지만 치병, 병을 다스리고 환후, 병을 따로인 것처럼.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을 앓는 건 똑같은 건데 그것이 따로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키키 거리면서 웃어봅니다. 이야기. 뭐라는 거야. 그냥 이해할 생각하지 마. 그냥 짧게 자르면서 요 말이구나 요 말이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 설명 없는 거 자꾸 읽어만 봐.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도저히 읽어도 무슨 시인지 모르는 거 있지. 한 10대 번 읽잖아? 그럼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이런 건가? 그리고 해설을 그때 한 번 더 봐. 그러면 오히려 그게 확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해설 같이 15번 보는 게 아니라 생으로 15번만 집중해서 봐. 그리고 해설 봐. 그러면 요게 요 말이었었던 거구나. 전체 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얘는 아예 생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렇게만 보면 돼. 킥킥거리는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죠. 표현법으로 따지면 첫 부분에도 좀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수미상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함. 사랑 입장에서는 참혹한 게 이별일 거고 인생 입장에서에 보면은 죽음일 거고. 근데 그거는 물을 수도 버릴 수도 없어. 이별과 죽음은 사람 살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킥킥 당신. 그냥 좋은 거 보면 예쁜 거 보면 당신이 떠오르고 슬픈 거 봐도 당신도 떠오르고 좋은 거 보면 당신과 같이 있었던 행복한 시절 떠오르고 별로 나쁘고 우울한 거 보면은 지금 내 처지 이별한 상황이 떠오르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냥 웃는 것밖에 없지. 그냥 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됐을까요? 요 시인 자체가 사랑 이야기, 사랑 이후의 이별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얘기를 시를 보잖아? 되게 낭만적이야. 아, 정말 에이,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한 번은 사랑해보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좋아하는 시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땐 제일 무난하잖아. 저 윤동주요. 진짜 제일 무난하고 제일 의식 있고 괜찮아 보여.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저도 젊었을 때는 동주형 시를 너무 좋아했어. 진짜. 저도 나름 막 문학 소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를 읽잖아. 백석 씨는 진짜 최고야. 개인적으로. 백석 알아요?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타샤와 나와 당나귀 이런 거. 헉! 나이 들어서 읽잖아. 느낌이 또 달라. 이렇게. 추측맞게 눈물 난다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됐어. 잠시 정지.